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창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요, 박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게 예, 좋은 거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로 유명한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일종이고요. 네. 감기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이 돼서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 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급한 그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감기 들지 않으려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리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 감기라는 것은 대부분 환절기에 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절기에 몸의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것은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심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목이라든지 목도 드라이해지거나 네. 아니면은 차가워지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항상 깨끗이 닦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주의사항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 목이 드라이 됐을 때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나요? 목이 사실은 그 감기의 종류에는 네. 그 목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코감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기관지 기침 기침 감기. 감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목감기와 그 다음에 기침 감기입니다. 네. 코감기의 경우에는 단지 미열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중이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더 자주 있지만 그 생명에 위험한 폐렴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목감기와 그 기침 감기인 경우에는 상당히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하. 그래서 목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삶과 다른 이유는 네. 그 사람마다 면역 체계가 다 틀리고요. 네. 어떤 분들은 좀 더 목이 약하다든지 네. 아니면 목소리가 약하다든지 예. 아니면은 코의 부비동이 많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증상이 더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기관지가 약하다든지 폐가 약하든지 사람들마다 다 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에 좀 더 바이러스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몸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몸의 전신을 대신한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몸에서도 뭐 팔에도 이제 얼굴이 있고 귀에도 온 몸에 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감기는 그러면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만져야 줘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점차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간편한 곳을 치료하면 됩니다. 사실은 팔 이 부분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제가 네. 권유하는 경우에는 네. 팔에서 관련된 네. 부분을 치료하면 되게끔 제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기의 그 치료를 뭐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고 또 예전에 그 종부 세라피 예, 예. 그것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대의학은 어떻고 종부 세라피는 예, 예, 어떻게 그렇죠. 고쳐질 수 있나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감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치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 전체적인 결론은 지금 현재 감기를 직접적으로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근데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 예방하는 방법은 그 항체를 개발해서 항원을 찾아내고 항체를 개발해서 그것을 백신으로 주사를 하는 그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방법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그게 이제 의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
집에서도 그것을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기에 대한 두려움,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이 자가 치료로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하고 또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감기 예방법처럼 평상시에 자기 면역을 올리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닦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갈 때는 무슨 양치를 하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있었을 때 그 어떤 공기로서 접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깨끗이 닦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침 감기로 시작해서 대개 목감기로 해서 그러면 그 굉장히 빠르게 폐렴으로 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현대 과학에서 현대 의학에서 나온 치료 방법은 제2차 감염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중이염이 됐다 아니면 부비동염이 됐다 그 사이누사이티스라고 하는 부비동염이 됐다 아니면 폐렴이 됐다 그때는 항생제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항생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항력만 키우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이 의사가 이런 치료도 안 하냐고 약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밀려서 할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나머지로서 뭐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아니면 거담제라든지 이런 걸 치료를 하지만 그런 걸 치료약으로 생각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렇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나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 목에 벌써 부담이 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저항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데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전혀 다른 그 방독 마스크를 그야말로 우주인 같은 것을 써서 개발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쓰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부딪혔을 때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뭐 한두 마리 또는 200마리가 온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숫자가 와야지 되니까 그거를 일부만 통과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면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침하는 것도 이제는 팔을 써서 기침하는 것은 이제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종부 테라피에서 특별히 더 감기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 없나요? 우선 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의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현명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하고 사람의 공통점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한다는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러스는 인간이 훨씬 우월하지 바이러스야 미생물에 불과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 다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을 내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바이러스가 살기 좋게 그리고 종족을 뿌리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섭씨 1도
올라가도 우리 장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온도가 예를 들면 뭐 40도 이상으로 며칠 있었다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생존하기가 네네네. 힘듭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오를 때는 반드시 열을 내리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열을 올려야지 자기네들한테 종족을 번식하는 데 좋기 때문에 열을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감기가 걸렸을 때 물도 마시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목이 아파서. 그렇죠. 그거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못 마시게 하면 몸에서 열이 더 납니다. 네. 그럼 바이러스는 좋다고 더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의 메커니즘을 알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종부 테라피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감기가 약간 들어와서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 바이러스들을 몸 밖으로 자꾸 내보내면은 좋겠네요. 그렇지는 그건 그럼 그거보다는요. 어떻게? 네.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고 네. 그다음에 폐는 폐 침투를 한다든지 네. 목에 침투를 하든지 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 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있어요. 더 네. 잘 자라기 네.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보통 컨디션을 유지하는 정도는 되지만 네. 그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열이 오를 때 물 많이 마셔서 열을 내리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네.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네. 운동을 열심히 막 하잖아요. 네. 하고 나면 땀이 뻘뻘 납니다. 네. 그럼 목이 마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갈증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갈증이 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미네랄이 예를 들면 소듐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 공급을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걸 충분히 그리고 채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경우에 소금만 조금 이렇게 혀에 넣어도 네. 갈증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같이 네. 마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은 물을 마시되 거기에 좋은 소금이 적당히 들어간 소금을 마시는 게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종부 테라피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원인이 열을 내고 그 다음에 목이나 코나 목이나 그 다음에 기관지 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갈증을 못 느끼게 갈증을 느껴도 물을 마시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자극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감기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이 밸런스가 안 맞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심장 자체가 사회자도 심장 왼쪽을 이렇게 여기 부분을 눌러보면 오른쪽하고 다르게 아플 경우도 네, 있을 아픈 데가 겁니다. 있어요. 예.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장이. 그래서 감기의 그 치료 방법의 첫 번째는 심장을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종부 테라피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럼 빨리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발에서 보면 그림이 여기가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심장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얼굴이면 여기는 사실은 몸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통이 거기 되면 가슴도 있고 가슴도 가운데 있고 심장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위장도 있고 네. 대장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심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요게 심장이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관련된 부분을 만져서 아픈 데가 대부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아픈 데가 어떤 분은 한 군데, 어떤 분은 두 군데, 어떤 분은 세 군데, 어떤 분은 더 심한 경우에는 6군데, 7군데가 나타납니다. 뭐
아픔의 크기도 다르겠죠? 그렇죠. 도수도? 네. 더 아픈 부분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 심장에 관계되는 그 부분을 잘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침을 집에서 수의침으로 침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를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극이 도움이 되나요? 예, 그걸 자극을 하면 네. 바로 여기에 심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바로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완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네. 근육이 이완돼서 누르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풀고 그 다음에는 목에 관련된 부분도 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열이 나게 되면 사실은 이 뇌하수체부터 시작해서 갑상선부터 해가지고 심장에 연결되는 작용을 해서 심장이 더 많이 뛰게 되고 그래서 심장을 치료했지만 이 목 부분도 갑상선뿐만 아니라 여기 인후염 관계되는 그 부분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코 감기인 경우는 코 그다음에 그다음 기관지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팔꿈치 안쪽에 팔꿈치에서 네. 입 밑으로 해서 예. 여기가 목부분이 되고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흉쇄 유돌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만져 보시면은 또 아픈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를 하거나 마사지를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거나 아니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펜으로 눌러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을 관장하는 대장 부분을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열이 나게 되면 물이 부족한데 못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D자로 우리가 네. 대장이 D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자로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만져서 아픈 부분을 같이 아까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심장과 그다음에 목과 그다음에 대장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자가 치료를 하면 그리고 물을 소금물 좋은 네, 굿 네, 퀄리티의 네. 소금물을 드시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이러스균이 빨리 몸속에서 빠져나가게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것이 네. 가장 현명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빨리 빠져나가게끔 이런 아픈 부분을 빨리 지압을 해주거나 자극을 주면은 그렇죠. 네. 몸의 밸런스를 네, 맞춰주면 네. 심장과 목과 대장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네. 물을 마시게 되면 네. 바이러스가 열이 떨어지니까 네.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못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소멸돼서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증식을 못하고 네. 그 다음에는 떠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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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감기 예방법에 대해서 중보 세라피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우선 감기에 관해서는 네. 어떠한 감기든지 네.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 네.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려움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그 주제는 중풍에 관해서 네. 왜 중풍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중풍이 바로 종부 테라피가 처음 한의사들과 그 다음에 다른 의사들과 접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중풍이기 때문에 네. 중풍에 대해서 그리고 중풍은 너무나 중요한 심장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탁월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풍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신 분들 다음번 중풍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다음번 이 건강 시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